뉴욕 증시가 일제히 상승 마감됐습니다. 다우지수 나스닥 모두 강하게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은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마감 때까지 쭉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기대감이 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일단은 또 2%대 상승을 해주면서 기술주들의 랠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고요. 물론 CPI를 앞두고서 약간 부담감은 느낄 수 있겠습니다만, CPI가 또 예상대로 나온다라면 당장 시장에는 큰 부담은 없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삼성 일가가 2.8조 원에 달하는 블록딜을 실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이겠죠, 오늘. 네, 어제 이제 그 부분이 진행됐기 때문에 오늘 장이 시작되기 전에 블록들이 완성이 되는데, 자,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함이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삼성전자나 이런 종목군들의 주가 하락이 있었던 것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요. 금융위원회에서는 금투세에 이어서 이제 자사주 소각에 대한 내용까지도 같이 다뤄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달 대통령 업무 보고에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할 예정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사주의 강제 소각 같은 부분들을 좀 다룰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맞다 틀리다 이야기도 많은데, 자, 자사주 강제 소각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1월 11일입니다. 111이죠. 네, 제일 좋은, 1등이 많이 탄생하는 그런 날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네. 자, 아무튼 오늘은 만기일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저녁에는 또 CPI 지표가 발표되기도 하고요. 금통위에서는 또 금리 결정이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뭔가 어떤 고민거리가 좀 해결될 수 있는, 좀 큰 이벤트가 지나가는 그런 어떤 변곡점의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큰 덩어리가 빠져나가게 되면 그래도 뭔가 좀 속 시원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지지부진했었던 그런 연초 증시가 반등의 기점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우지수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좋은 분위기를 일단 만들어냈습니다. 다우지수가 0.4% 상승했고요. 나스닥도 0.7%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얘네들이 좋은 점은 뭐냐면 장 초반 시점부터 일단 소폭 상승으로 출발해서 마감까지 쭉 상승이 이어졌다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 조정에 대한 어떤 압박감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 있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인 분위기를 어느 정도 시장이 반영하고 있다 쪽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술주를 동반한 또 시장 전체적인 어떤 상승, 다우지수 나스닥 같이 동반 상승한다는 것은 시장 전부에게 긍정적인 소식이 되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져봐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좀 반등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좀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일단 내용을 보시면 일단 CPI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자,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3.2%로 CPI가 나올 것이다.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이번 달 CPI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번 달에도 FOMC가 있긴 있습니다만 금리 결정은 안 할 거고요. 3월 달에 이제 금리에 대한 인하 여부가 결정될 것이다가 전망된다라면 지금 1월 달 CPI, 그 다음 2월달 CPI, 3월달 CPI까지도 고려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멀리 있는 부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달 CPI를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그 부분을 생각할 필요 없는데, 이제 연초 처음 CPI 발표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기대감을 좀 가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자, 다만 이제 이 CPI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조금 오를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근원 CPI가 3.8%로 나오면서 소폭 둔화될 것이다. 자, 지금 연준에서는 근원 CPI를 주력으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근원 CPI의 이런 둔화는 연준 입장에서는 글쎄 금리 인하를 앞당기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CPI의
그 둔화, 즉 인플레이션 둔화 폭이 생각보다는 크지 않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연준에 좀 지켜보자는 식의 관망세가 좀 지속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죠. 자,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3월에 기준금리를 낮출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고요. 연말 시점에서 금리 전망치는 3.75에서 4.0%, 그러니까 현재 시점 비교해서 1.5% 정도 낮은 수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조금 과도하게 많은 것 같다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까지 예상하기는 조금 어렵다. 네, 이 얘기 계속 해드리고 있죠. 자, 지금 연준 위원들은 계속적으로 이제 당분간은 금리를 더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네, 금리 인하를 검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에 대한 어떤 부분하고 금리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금리를 뭐 더 높일 이유는 없지만 그렇다고 지금 당장 금리를 인하해야 될 이유도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이 계속 관망을 하고 있는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이것이 확실히 하고 넘어가게 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 그 CPI 지표 발표가 나오고 난 이후에 시장이 또 어떤 식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봐야 되겠죠. 생각했던 것보다 좋게 나오게 된다면 지수는 조금 더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술주들 한번 보시면은요, 연초 시점에서 약간 부담스러운 모습 좀 보였었는데 최근에 계속적으로 기술주가 반등하고 있어요. 근데 애플은 좀 이제 뭔가 밑보이는 게 단단히 있는가 봐요. 또 부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레드번 애틀란틱 에쿼티스라는 곳에서요, 애플에 대한 투자 등급을 매수해서 중립으로 한 단계 내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바클레이즈, 파이퍼 샌들러,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레드번까지 해가지고요, 세 번째, 투자 의견 하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의 주가는 0.6% 상승했다. 이제는 뭐, 둔감해진 거고 이미 반영됐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네.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를 비롯한 이런 기업들 전체적으로 다 상승세를 보였는데, 엔비디아가 지금 2%대, 네, 상승을 또 했어요.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계속 경신해서 갈아치우고 있는데, 시가총액이 지금 5위까지 올라갔나요? 6위까지 올라갔나요? 5위인가 6위인가 그렇죠. 위쪽에 몇 개 없어요. 지금 애플,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뭐 이런 정도 있나요? 네. 아무튼 뭐 위쪽에 네, 별거 없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이러다가 시청 1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워낙 이제 이번에 CES에서 나오는 AI의 반향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기대감이 굉장히 좀 많이 작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반면에 이 테슬라를 비롯한 전기차 관련주들은 조금 애매하죠. 테슬라는 지금 신차에 대한 어떤 발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또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은 조금 네, 부담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생각되긴 합니다. 거기다가 지금 NG에너지 솔루션이라는 이런 쪽 뭐 성장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심이 계속 들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어떤 목표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계속 주가가 올라가지 못한다면 들고 있을 이유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분위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분위기가 조금 애매한 것 같다 생각이 좀 드네요. 자, 이번 주 후반부에는 이제 기업들 4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게 되는데 일단 은행주부터 발표가 되죠. 은행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이익률이 증가했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처음 발표되는 이제 실적 발표의 어떤 포지션을 본다면 이번 주 후반, 즉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지 않겠는가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물론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또 말들이 많아요. 네,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지 되고 인플레이션의 주요 위험이 일단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죠.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따라서 우리는 그걸 보고 시장을 대응해 나가면 되는 거고, 원래 주가가 올라갈 때는요, 이렇게 나쁜 이야기들 계속 섞이고 우려감이 계속 나오게 되면서 오르락 내리락을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정신 차려보면은 주가가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전쟁터의 중심에서 내가 계속 전쟁에 참여하면서 또 가장 중요한 건 오랫동안 살아남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잘 이어나가시면 뭐 별 문제 없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갈게요. 자, 오늘 이제 삼성 그룹주들에 대한 블록들이 진행이 되는데 요 부분이 이제 그동안 주가 하락에 대한 어떤
그 이유를 대변해주는 내용일 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자, 홍라희 전 관장, 그 삼성미술관 리움 관장하고, 그 다음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그 다음에 이서연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이 삼성전자 지분의 약 5%에 해당하는 2,982만 주를 매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삼성전자 지분의 약 5%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지, 뭐, 삼성전자를 이렇게 까는 건 아니고요. 어쨌든 삼성전자를 팔기는 팔아요. 네, 팔기는 팔고,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 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더해서 총 2조 8천억, 삼성전자 지분의 약 5%. 야, 엄청난 물량이긴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물량을 이제 털어내는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 이제 상속세, 네, 상속세요. 약 12조 원 정도까지 나온 이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기 위함입니다. 참, 이렇게 보면 상속세가 좀 과한 것 같아요. 이건희 회장이 별세할 때 26조 원 정도를 물려줬는데, 그 중에 상속세가 12조 원이라니까, 할 말 다 한 거죠. 근데 12조 원이 아무리 재벌이라도 어디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요, 이 상속세에 대한 부분들을, 제시하려고, 어쨌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가가 상승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주가가 더 올라갔었으면, 만약에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뭐, 시총이 한 1,000조 좀 됐었다. 그러면은, 이거 지금 상속세가 어느 정도 나왔겠습니까? 뭐, 36조? 네, 한 40조, 50조 나왔다 치면은요, 거기서, 네, 절반 정도 땡겨가는 거니까요. 만약에 50조다 그러면은 한 22조, 네, 21조 정도 상속세를 내야 되니까, 이거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는 얘기겠죠? 네.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서 팔아먹는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지분 총 2조 1,900억 원어치를 대량 매도하기 위해서, 블록딜입니다. 블록딜 하기 위해서, 수요 예측에 나섰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일 종가잖아요. 73,600원 대비 2% 정도 할인된 가격으로 블록딜을 한다. 이렇게 내놓으니까, 지금 골드만삭스, CT, 그 다음에 UBS, JP모건, 얘들이 공동 주관을 맞았는데, 이 기관 쪽에서 아주 그냥 뭐 침을 흘리면서 달려들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그냥 다, 네, 경쟁이 빵빵하게 들어가서 저한테 팔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더 싸게 사시기 위해서, 주식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73,600원까지 땡기는 모습, 이게 내려준 모습이 좀 있었다는 건데, 이렇게 되면은 어떤 식이 되는 겁니까? 기관 애들이 연말에 주가를 올려놓고, 그 다음에 개인들한테 넘기는 형태로 차익 실현이 들어가서 주가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렇게 블록딜로 해서 또 더 싼 가격에 삥을 뜯어가는, 야, 이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에 대한 포지션은, 네,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저기 73,000원 아래쪽 공략이 나오면 더 좋고요. 그 정도 라인대에서 73,000원 근처 라인대에서 매수 포인트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라인대,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그 포지션이 아마도 맞는 자리인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겠죠. 자, 삼성전자 이외에도 삼성물산과 삼성 SDS, 삼성생명까지 총 4개 회사 지분을 골고루 처분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일단, 네,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을 분명히 기관들은 다 알고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우리들은 이제 이 뉴스를 통해서 또 알게 되는 거, 우리도 뭐 알려고만 하면 알긴 했을 겁니다만, 이렇게 자세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개인들의 그런 정보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 12조 원에 해당하는 이 상속 재산을, 상속세를 이제 납부하기 위해서 지금 2021년도 4월부터 5년에 걸쳐서 납부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21년도 4월, 22년도, 그 다음에 23년, 24년, 25년, 내년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이제 해야 되는 부분, 올해까지, 올해 내년까지만 내면 되겠네요. 그러면 배당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하고 나면, 삼성전자가 올해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좀 이제 배당률도 좀 더 올려가지고 납부하게 되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세금 끝났다. 뭐 그 뒤에 또 다른 게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이제 끝났다 이런 얘기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만 해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만 해주면 삼성전자가 이제 조금 더, 네, 가볍게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리고 주가를 더 올릴 수 있는 포지션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자, 어쨌든, 일단 블록딜에 대한 부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뭐 별로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아무튼 싸게 사기 위한 형태로 주가를 끄집어내린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개인들이 애매하게 위쪽에서 주식 사가지고 좀 피곤한 상황이 좀 된 것 같은데, 지지선 만드는지 여부 확인하시고 조만간 삼성전자를 또 관심있게 보여야 되는 그런 위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뭐 멀리 본다면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이제 그만큼 또 리스크는 더 줄어드는 거죠. 빚을 계속 갚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본다라면 이제는 이제 주가에 대한 어떤 그런 부담감들보다도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은 시점이 아니겠는가 생각됩니다. 이재용 회장은 별도의 어떤 부분 없이 그냥 배당 소득세만으로 상속세 개원을 마련하는 것으로, 이쪽에선 팔기가 어렵겠죠. 왜냐면은 그래도 여기는 가지고 있어야지 대장 역할을 할 거니까요. 그래서 가족들이 좀 팔고 있는 형태로 가는 것이다. 참 이 상속세가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어쨌든 세 번째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금융위원회에서 자사주 매각에 대한 부분을 손보겠다. 강제 소각이 필요합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자사주 소각은 상당히 좋은 소식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면 기업이 이제 주주 가치를 제고시키기 위해서 자사주를 매입하고 소각까지 연결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최고의 어떤 호재로 작용을 시킨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다라면은 이제 기업 가치가 높아지고 재고가 되고 그런 상황이 나타나기 때문에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는 효과로 일어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주식에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게 의무화된다, 강제화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주가 상승이 강제화된다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이번 그 대통령 업무 보고에서 상장기업 자사주 제도 개선 방안을 보고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뭐 자사주를 사줘라 뭐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가 들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검토가 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자사주의 강제 소각 여부. 즉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시킨다라는 개념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뭐 법으로 정해져 버리게 되면 어쩔 수 없이 팔아 먹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사주를 팔아야 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자사주를 이제 파는 게 아니죠. 자사주 매각이 아니라 강제 소각이니까 자사주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잖아요. 보유하고 있는 자사주를 없애게 되면은 주식 수가 줄어드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제 주주자 가치가 좀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러면서 또 자사주를 매입을 하면 또 소각을 해야 되고 하니까, 근데 이렇게 되면 자사주 매입을 잘 안 하는, 근데 이것도 자사주를 일정 구간, 일정 부분을 매입해서 계속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는 거라서, 자, 이것도 사실은 좋은 거죠. 왜냐면 주식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근데 그걸 사들여가지고 없애버려. 이렇게 되면 그동안 희석됐었던 주가들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자사주 그 소각에 대한 의무화, 강제화 이런 것들은 사실 주주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게 되면 괜찮은 부분이 좀 있는데, 일단 자사주 매각에 대한 그런 자사주 소각에 대한 부분이 좀 있으면 주주가치 제고, 그게 이제 메리츠 금융지주가 최근에 주가가 엄청나게 상승했었던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투자증권의 한 연구원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상장사들이 3년여에 걸쳐 보유한 자사주를 모두 소각하게 되면 코스피가 3620까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사주 소각이 되게 되면 그만큼 이제 주식당 가치가 올라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다만 이제 산업계에서는요, 이거는 너무 웃기는 얘기 아니냐, 자사주를 강제 소각을 하게 되면 외부에서 이 기업을 노리고 있는 입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 이 회사를 사들여야 되겠어 라고 할 때 이 적대적 M&A, 여기에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지분력이 떨어지는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사실 이 적대적 M&A 같은 경우는 자사주가 굳이 없다고 해서 꼭 그렇지 않죠. 물론 있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 뭐 자사주를 다 소각해야 된다 이런 부분보다도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주가 떨어졌을 때 회사 돈을 자사주를 사가지고 또 다시 매각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자사주 매입하면 소각해야 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기업이 일단은 판단하는 부분들이 에이씨 자사주 사지 말자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기도 하고요. 또
뭐 이걸 전부 다 이제 강제와 의무화 시킨다라는 것만 되면은 네 어쨌든 기업은 돈 벌어서 이제 주식을 사가지고 소각시켜야 되는 그 결과적으로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것을 노리고 이제 야 니네 뭐 방어할 지분이 별로 없지? 그럼 내가 니네 적대적으로 한번 M&A 해볼게.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는 방어가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건까지는 네 여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왜냐면 우호 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을 테고요. 회사가 좋은 회사라면 뭐 적대적 M&A라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네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 생각되고 대주주 지분도 있고요. 그래서 뭐 자사주 소각이 그렇게까지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자사주 소각이 그렇게까지, 네, 부담이 될 정도일까?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선거 앞에 놔두는 전략이다. 정치적인 어떤 꼼수다. 뭐, 이렇게 나누는 부분도 좀 있는데, 뭐, 이거는 하면 좋은 거죠. 일단은 하면 좋은 거고, 뭐, 자사주 강제 소각에 대한 얘기는 예전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얘기하는 것도 이제 시기가 좀 그렇게 붙어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네, 그런 의도도 좀 있긴 있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크게 이제 부담을 주는 그런 내용은 아닐 것 같다 생각되니까,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거는 좋은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 드렸는데 CPI 발표를 앞두고서 미국 증시는 상승세 보였다. 기술주들도 한몫 단단히 했고요. 전체적으로 뭐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계속 네, 이야기가 시장에서 이제 안주거리로 올라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냥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그 부분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 일가가 2.8조 원에 달하는 블록딜을 진행하게 됐는데 상속세가 조금 네, 마음에 안 들긴 합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 블록딜을 위해서 삼성의 어떤 주가를 끌어내린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전망이 된다라면 블록딜 이후에 주가는 서서히 반등하는 모습이 나오게 될 것이다. 전망할 수가 있겠죠. 자, 금투세에 이어서 금투세에 이어서 자사주를 소각시키는 이런 그 정책들을 또 진행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에 대한 부분들은 뭐 그렇다고 해서 네 나쁠 것 같지 않다. 주가가 오르는데 일단 일조할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적대적 M&A에 대한 어떤 방어 수단이 사라진다. 이거는 네 사실 네 그러다지 딱 저거 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어쨌든 자사주 소각에 대한 강제 소각 쪽으로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시장에게는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책 한 곡 읽고 마무리합니다. 스타코믹스 206페이지입니다. 좋은 주식을 못 찾을 거야. 나는 주식으로 수익을 낼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게 되는 이런 말은 당신의 주식 투자에 하나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라는 말을 지우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좋은 주식과 수익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가져오는 이런 긍정적인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하든지 간에 걱정부터 앞서고 안 될 거라고 입에 달고 살면 절대 수익이 날 수가 없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네, 멀리 보고 항상 좋아지는 그 부분을 보면서 올라가야지 단 1이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잘 되실 거예요. 아시죠? 네, 다 잘 되실 거니까 이 좋은 기운을 모아서 끌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더 좋은 소식으로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